네, 안녕하십니까. 어림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전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료 해석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응용 수리가 많이 나오면 응용 수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가장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림산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림산은 실제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자료 해석이나 자원 관리나 문제 해결 능력에 표나 본문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가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선택지가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어림산 문제, 계산 문제를 건드리지를 않거든요. 어렵다 이거죠. 어려워서 이제 풀질 않는데 이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룹과외나 이걸 진행을 해보면 이게 사실 요 영역만 쭉 잡아주면은 한 번의 점수가 5, 6점, 많으면 10점까지도 오르기도 하거든요. 특히 뭐 건보라든지 뭐 이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회사들은 이게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잡고 가셔야 되고, 역시 이것도 제가 어림산 강의를 1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최근 한 2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 8년간은 말로만 설명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그룹 가면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강의 때 제가 강의량을 늘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됐겠다, 다 했겠다 싶었는데 막상 또 강의를 듣고 왔는데도 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 강의부터는 제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체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어림산을 제대로 풀 수 있게 체화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많이 이제 뒤에 실어놨고, 이걸 제가 계속 풀어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잘 듣고 우리 보충 과제 잘 따라오시면은 어림산 문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역시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림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계산을 결국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산이 주로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셈 있고요. 나눗셈 있고, 이렇게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덧셈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덧셈도 나올 수는 있지만 덧셈 뺄셈은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곱셈과 그다음에 나눗셈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은 뭐 식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69, 26, 72, 억원 곱하기 뭐 26.3%가 얼마인지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선택지가 쭉 나올 거고요.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는, 아래 경우는 곱셈을 해서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는 게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난이도상은 당연히 단순 한 번 곱하는 것보다는 2번 계산해서 곱해주는 게 시간이 2배 이상 더 걸릴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어떠한 경우는 안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림산 계산 문제가 100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 저는 한 90,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90문제 정도는 저는 풀만한 것 같아요. 90문제 정도는, 10문제 정도는 안 풀어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 어림산 문제를 푸냐 안 푸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1분 30초에서 2분 내에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1분 30초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분 30초 이상이 지나도요, 어림산은 2분이 걸려도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특히 수학 문제는, 수리 영역은 풀면은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의사소통이나 국어나 뭐 문제 해결 능력은 읽고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리까리한 게 있기 때문에 풀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학 문제는 풀면은, 못 풀면 몰라도 풀면은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수의 문제가 1분 정도 이내에도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자료 해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강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계산보다는 아래에 있는 계산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계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 나는 요 정도는 푼다 안 푼다, 이게 정리만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100문제 중에 한 90문제 정도를 풀 건데, 여러분들은 90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면 70문제까지는 올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번에 계산 문제가 한 회차에 막 8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 8문제 중에 한두 문제 풀거나 안 풀거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6문제 정도만 풀어줘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1분이나 1분 30초 내에 들어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 막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료 해석 같은 게 막 2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6문제 풀면은 한 두세 문제를 더 풀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를 더 풀면 5점 정도가 올라가죠. 5점, 6점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나누기를 했을 때 단순 한 번 나누는 거 역시 있고요. 역시 얘도 나누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요 숫자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일단 요 두 가지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일시정지하고 계산해 보시고 걸리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근데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얘는 풀로 다 계산하셔야 돼요. 곱하기는 답을 다 제대로 두 자리 곱하기는 정확한 답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나눗셈은 끝이 없잖아요. 얘는 유효 숫자 세 자리, 0 말고 0이 말고 나머지 숫자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 숫자 세 자리까지 구하는 걸로 해서 일시정지 하시고 스톱워치 켜셔가지고 요거 몇 초, 요거 몇 초, 요거 몇 초, 요거 몇 초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산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몇 초, 다음에 나누기 몇 초. 요거를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했다고 전제하고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계산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어림산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의사소통 국어 부분에서도 제가 강조하게 될 내용인데 뭐냐면, 자, 의사소통 국어는 뭐를 여러분들이 겁내면 안 되냐면요. 글을 읽는 것을 겁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독해력이 좀 약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읽는 게 좀 약해서 글을 안 읽고 싶어. 글을 안 읽고도, 글을 최소한 적게 읽고도 답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의사소통이는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문의 글을 읽는 것을 겁내시면 안 됩니다. 글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도 어떤 경우에는 다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땡큐 이렇게 해야지, 난 너무 읽기 싫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고득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는요, 계산을 겁내시면 안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계산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어떻게든 조금 편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결국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계산을 더 편하게 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지 그 범위, 즉 오차만 잘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계산을 겁내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을 겁내해 갖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기준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해보니까 제가 볼 때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자, 곱셈은 20초 이내에 계산이 일단 다 끝나야 돼요. 곱셈은 20초 이내에 계산이 끝나야 되고요. 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25초, 길게 봐도 30초, 즉 25초 이내에 계산이 다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일시정지하고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시간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기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몇 명 정도가 가능할까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100명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조건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테스트를 하라고 했을 때 특히 나눗셈 부분에서 25초가 오버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눗셈 연습에서 이걸 25초 이내로 못 끊으면요, 어림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눗셈이 25초에 안 되지 싶어서 딱 시켜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딱 1시간이라는 시간만 강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게끔 저한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거 25초 이내로 전원을 다 25초 이내로 내릴 자신이 있습니다. 다 해본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1시간도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나눗셈에. 단순 나눗셈에 1시간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웃긴 겁니까? 심지어 저기 25초 이상 걸리는 분들이 공부 시작한 분도 아닙니다. 수험 기간이 1년, 2년 된 분들도
자, 나눗셈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해. 그럼 왜 그러냐? 하도 그냥 나눗셈 대충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나눗셈 연습을 안 한 겁니다. 자, 이게 돼야 우리 문제풀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이게 20초 이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자,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20초, 요거 두 개 하면 20초 늘리면 40초. 그럼 문제 이해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1분 30초, 특히 1분 정도 내에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 30초 이내에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이 돼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뭐 곱셈 같은 거야 아무 숫자나 잡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거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떤 경우가 좀 쉽고 어떤 경우가 어렵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에서 36 곱하기 21.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20초 이내에 대부분 넘어왔을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자, 36 곱하기 1이니까 36이 바로 들어왔을 거고요. 다음에 2, 6, 10이고 1 올라가고 2, 3은 6이니까 72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이게 756이 됐을 텐데 아마 이 계산은 체감상 좀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아래 계산 78 곱하기 69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느끼실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98, 70이니까 98, 70이니까 7이 올라갔죠. 다음 79, 63이니까 702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해석에서부터 두 자리 한 자리 곱셈은 암산으로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산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계산이 편해집니다. 68, 48이고 4 올라가고 67, 40이니까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 3, 8, 2가 될 텐데 이 앞쪽 계산보단 뒤쪽 계산이 아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도 20초 이내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계산은 좀 빠르겠죠. 그러면 이제 어림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계산도 있고 이런 계산도 있을 테니까 잘 조합을 하면 자, 모든 계산이 20초 이내로 내려오니까 좀 빠른 거는 10초, 느린 건 20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계산이 어려워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대응이 될 텐데 자, 계산은 어떤 경우에 어려워지냐면요. 자, 계산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애들은 요 애들입니다. 요 애들. 여기 숫자가 크면은 앞쪽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많아지겠죠. 자, 98, 70이니까 7이 올라갔고요. 68, 48이니까 4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숫자들이 커지면 계산상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숫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1 때문이죠. 1, 6은 6. 게다가 또 여기도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숫자들이 작아서 올라가는 숫자가 작아지면 계산은 쉬워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히도.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계산과 이런 계산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한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지금 자 보면 5, 1, 2, 6을 89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먼저 하나 들어왔습니다. 5, 1, 6, 89로.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반복되는 게 나눗셈이거든요. 자, 여기 6을 넣게 되면 68, 48은 되는데 69, 54에서 넘어가면 5, 3 이렇게 되니까 6이 못 들어가고 이제 5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 9, 45고 5, 8, 40이니까 4, 4, 5 이렇게 되고요. 6, 7, 6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9에서 몇 번이 들어갈 수 있냐면 8, 8은 64인데 8, 9, 72까지 더하면 6, 7, 6을 넘어서기 때문에 8은 안 되고 7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9, 63이고 그 다음에 7, 8, 56이니까 6, 6, 6, 2, 3 이렇게 되겠죠. 7, 8, 56에 7, 9, 63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5, 3,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에 0이 하나 생기겠죠. 자, 57까지 나온 걸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선택지에서 5, 7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앞으로 찝으면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요 뒷자리까지 필요하다면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뭐 5가 되든 이거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6, 2, 1, 7에 나누기 21인데 요 경우는 3이 들어가려면 63이 되니까 넘어서고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42, 그 다음에 201 이렇게 되니까 9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9 이렇게 그래서 1, 2, 7 이렇게 좀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296까지 딱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얘는 575까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계산보단 이 계산이 여러분들이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의 난이도는 누가 정해줬냐? 여기 숫자가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곱셈의 난이도는 요 뒷자리 애들이 정해준다면 나눗셈의 난이도는 분모 숫자가 작으면 우리가 계산이 편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계산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25초 이내로 끊으면
이런 경우는 또 한 15초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평균 내면 또 한 20초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최대 어려운 것도 25초 이내로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을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 드린 거 강조하고 싶은 건 기본적인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제가 요구하는 건 곱셈, 두 자리 곱셈, 두 자리 곱셈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계산은 두 자리 곱셈으로 줄일 겁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세 자리, 네 자리 곱셈 할 일은 없어요. 곱셈은 두 자리로 줄여 드릴 테니까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두 자리 곱셈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법이 없어. 자, 분수 나눗셈은 분모를 두 자리로 제가 줄여 드릴 테니까 분모 두 자리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인터넷에 유튜브나 뭐 일부 강의에서 계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사기입니다. 계산은요, 곱셈하고 나눗셈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보다 빠른 건 없어요. 빠르고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들 호객행위 하듯이 끄는 방법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더 편했으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드렸겠죠, 그거를. 뭐 왜 안 알려주겠어요, 그죠? 자, 계산은 그냥 나눗셈은 이렇게 나누는 거고 곱하기는 그냥 곱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하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나눗셈은 곱셈은 두 자리, 나눗셈도 분모 두 자리 나눗셈은 해야 된다. 요거를 첫째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우리가 어림산 계산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지입니다. 자, 제가 어림산은 어림이잖아요.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쵸? 주관식으로 나오면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대충 얼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선택지가. 자, 어림산 문제 선택지는 대부분 다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단답형 선택지의 핵심은 속어에 있거든요. 속어. 그래서 답을 고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답이 될 수 없는 애를 속어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속어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볼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선택지를 볼 때 서로 앞이 다르냐, 뒤가 다르냐를 우리가 볼 겁니다. 선택지를 딱 봤는데 선택지가 서로 뒤가 달라. 그럼 뭐만 풀면 되죠? 뒤만 풀면 됩니다. 선택지가 앞이 달라. 그러면 앞만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앞이 다르다는 걸 어디까지 다르다고 해야 될 것이냐라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준을 제가 다 정해 드릴 거예요. 자, 앞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앞에 두 자리까지가 다르면 앞이 다르다로 우리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두 자리까지만 다르면. 그러니까 선택지 D가 뭐든 간에 1번이 21 얼마고 2번이 21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앞은 막힌 거예요. 이걸 제가 앞으로 막혔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자리까지만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을 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지 1번이 21 얼마인데 2번이 23 얼마야. 이건 앞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앞을 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도 두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가 두 자리가 다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이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번 선택지가 앞은 뭐 쭉 나와 있는데 0, 2로 끝났어요. 근데 2번 선택지가 쭉 나와 있는데 또 0, 2로 끝났어요. 얘는 뒤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내지는 뒤 두 자리를 풀 때 만약에 선택 질문에 반올림 하시오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풀면 안 됩니다. 반올림이 나온 경우나 뒤가 같은 경우는 뒤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앞이 쭉 나오고 0, 6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게 뭐가 나왔냐면 7,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맨 마지막 자리는 같지만 뒤에서 두 자리까지만 고려하면 서로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두 자리만 우리가 푸는 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서 있는 두 자리를 푸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뒤에서 두 자리를 풀 때 뒷자리를 풀 때는 우리는 뒤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뒤를 풀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뒷자리를 계산하실 때는 곱하기나 더하기나 빼기는 뒷자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누기는 뒷자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 쭉 나와가지고 07로 끝났고 곱하기 뭐 앞에 쭉 나와서 06으로 끝났어.
그럼 맨 마지막 자리는 뭐가 되냐? 맨 마지막 자리는 7 곱하기 6이니까 뭘로 끝날까요? 2로 끝나야겠죠, 2로. 그런데 선택지의 뒷자리가 2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걔를 우리가 쉽게 답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만약에 더하기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7에서 6을 더해주면 되니까 맨 마지막 자리가 뭘로 끝날까요? 3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빼기였으면 1로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뒤가 다르면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누기였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면 뭐 이렇게 나올 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나누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기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A는 B분의 C인데 A를 물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나누는 거니까 뒷자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넘겨주면 돼요. B 곱하기 A는 C가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라면은 이게 지금 요게가 답인 거잖아요. 이게 답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B랑 C가 선택지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에다가 답을 곱했을 때 C에 있는 마지막 자리로 끝나는 애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이해만 하시고 디테일한 거는 계속 뒤에서 제가 확인해 들어갈 거니까. 자, 앞자리는 아까 이제 이거를 나눈 거예요. 곱셈인 경우랑 나눗셈인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곱셈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하기를 원칙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눗셈은 두 자리분의 여러 개, 이건 위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설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보도록 할게요. 32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지 보는 법 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선택지 보는 케이스가 5개가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케이스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가 만약에, 자, 그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앞자리가 다르면 앞을 풀고 뒷자리가 다르면 뒤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둘 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둘 다 다를 때는 뒷자리를 푸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뒷자리를. 왜 그러냐? 앞자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뒷자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를 더 선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뒷자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30% 정도에 불과할 거고, 앞자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70%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뒷자리로 푸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188200, 2번은 2199300. 일단 맨 마지막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맨 마지막 자리만 계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자리만. 한 문제 쉽게 이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번은 두 번째 케이스는 2188 뒤에 8292예요. 그러면 82랑 92도 어찌됐든 숫자가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 네, 뒤에서 두 자리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두 자리까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고, 지금 선택지에 대한 것만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림산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선택지예요. 선택지에 따라 우리가 풀지 말지를 정하는 거니까. 3번은 218820 갖고 219920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는 8282가 똑같고, 자, 8282가 자, 똑같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뒤쪽이 8282로 똑같고 앞쪽도 2121로 똑같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거는 답을 구하려면 너무나 자세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이런 거는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100개 중에 90개는 풀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케이스는 100개 중에 10개 미만이에요. 저는 이거 한 3, 4개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험을 많이 치러 가잖아요. 매번 시험 치러 가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를 볼 때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저런 케이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요, 저런 케이스가 많아요. 3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모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기출문제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게 무슨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어림산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봉모랑 실제 시험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봉모랑 실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봉모는요 일단 문제를 내면 굳이 검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체크를 못하냐? 난이도 체크를 못합니다. 출제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계산하느냐? 그냥 엑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요, 그 출제 의뢰하는 회사에서 합격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요. 그럼 선지 이렇게 나오면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훨씬 더 풀만하게 나옵니다. 그건 저를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 마찬가지로 네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올 여기 보면 2하고 1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지만 딱 보면 아싸 D만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반올림을 하는 경우에는 D가 달라도 의미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D를 풀 수 있는 문제가 30%고 앞으로 풀어야 될 게 70%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다수는요. 선택지의 뒷자리가 이렇게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번째 케이스처럼 대부분 반올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올림을 하는 문제가 많아서 뒷자리가 아예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뒤가 막힌 겁니다. 자, 앞쪽은 어떻게 보냐. 2일, 2일 똑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안 풀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째 케이스도 나중에 분수에서 배우겠지만 반올림을 하는 경우 보통은 여러분들 나눗셈은 거의 다 반올림입니다. 나눗셈. 반올림 하는 경우에 싹 다 뒤가 막혔다고 봐야 되고 앞에 두 자리가 역시 같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분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풀 수 있는지는 새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앞 두 자리, 뒷 두 자리 꼭 명심해 주세요. 앞 두 자리가 다르면 앞을 풀고 뒷 두 자리가 다르면 뒤를 풀고 앞 두 자리, 뒷 두 자리 똑같으면 일단 안 푸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죠? 뭐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앞자리가 다른 경우는 앞자리만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하고 2, 3은 그냥 다르니까 푸시면 될 텐데 이제 요 경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앞쪽은 2일이었고 1번은 2일이었고 뒤쪽은 2였어요. 그럼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앞자리, 앞 두 자리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다른 거긴 한데 앞자리가 1만 차이 나는 경우에는 1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자릿수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자리가 1이 차이 나긴 했지만 219인 경우랑 220인 경우는 사실 이거 세 자리까지 했을 때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두 자리만 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밖에 차이가 안 났을 때는 세 번째 자릿수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99cm짜리 사람이랑 200cm짜리 사람이랑 1cm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앞을 끊으면 어때요? 앞쪽에 차이는 나잖아요, 두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키에서 이 두 자리를 본다는 건 보통 10cm 정도가 차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때문에 이런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가 수에 조금 자신이 있다.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중간 이상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도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게 만약에 219, 220이면 안 풀어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210, 220이라면 요 정도는 제가 계산하는 계산법에 오차 내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자리가 차이가 1밖에 안 날 때는 계산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교하게 한다는 의미도 뒤에 앞자리 계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앞 두 자리가 차이 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앞 두 자리가 1밖에 차이 안 날 때는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선택지 또 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선택지의 앞자리와 뒷자리 중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뒷자리가 여기가 자 64, 27, 64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번하고 3번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도 봤더니 23, 23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뒤도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뒤가 열렸다 그러면 선지가 5개든 4개든 간에 선지들 간이 일단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으로 하나만 고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뒤가 같으면 뒤만 풀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를 풀어가지고 64가 나오면 만약에 27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27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27이 나오면 답이 2번이겠죠. 근데 64가 나오면 1번하고 3번이 둘 다 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답을 어디를 체크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지가 같은 게 있는 것 자체가 막힌 겁니다. 하나라도.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막혔어. 근데 여기는 여긴 D가 막혔고 여기는 1번, 2번 앞이 막혔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못 푸는 거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번하고 3번은 뒤가 같으니까 뒤를 정리하면 아마 이 2번인 경우가 그러니까 27로 끝나면 그냥 2번 찍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건데 64로 끝나면 얘를 날리고 나면은 이 둘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1번하고 3번은 앞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런 케이스. 한 20, 30%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도 막힌 것도 아니고 뒤도 막힌 게 아닌데 그냥 앞만 쭉 보니까 앞도 똑같은 애가 있어. 뒤도 그냥 뒤만 보니까 뒤도 똑같은 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동일 선택지가 앞뒤가 동시에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이걸 못 푸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도 다르고 뒤도 달라요. 자, 앞은 2, 3하고 2, 1로 다르고 뒤도 8이랑 9, 2로 다릅니다. 이 경우는 뒷자리를 푸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뒷자리. 다시 얘기 드리지만 앞도 다르고 뒤도 다르면 뒤를 푸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거는 그 계산을 보면서 풀어봐야 좀 이해가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323페이지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은 2191046이 나왔다고 하면 답은 어차피 다 3번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선택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나는 어떤 경우에는 풀고 어떤 경우에는 안 푼다. 그 다음에 푸는 경우에는 어떤 거를 풀겠다. 이런 걸 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뒤를 보는 겁니다. 왜 먼저 뒤를 보느냐. 뒤하고 앞이 둘 다 다르면 뒤를 푸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뒤를 먼저 확인하고 뒤가 같을 때 앞을 보는 거예요. 자, 뒤를 봤을 때 맨 뒷자리가 4, 5, 6, 8, 1로 뒷자리가 다 다릅니다. 맨 뒷자리가. 그러면 이 문제는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맨 뒷자리만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장 해피한 경우예요. 자, 그럼 맨 뒷자리라는 것은 671000에서 맨 뒷자리는 1이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맨 뒷자리는 1입니다. 그다음에 32.6에서 맨 뒷자리는 6이기 때문에 16은 6으로 끝나야 된다. 요게 지금 가장 해피한 경우죠.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되냐면 맨 마지막 자리가 6으로 끝나야 되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적냐?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5% 정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문제가 계산 문제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걸리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자도 이게 아는 거예요. 맨 뒷자리만 계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도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 시험지인데 어딘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앞자리든 뒷자리든 어딘간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선지가 5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문제 오류잖아요. 근데 앞도 똑같고 뒤도 똑같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난이도 조절이 실패해. 그러니까 어디든가는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 보면 뒷자리가 26, 86, 46, 28, 51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6으로 끝나는 거는 3개인 건 맞아. 근데 뒤에서 두 자리까지 고려했을 때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런 때는 뒷 두 자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뒷 두 자리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계산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67, 21, 0001이니까 000 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0의 개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0의 개수 보는 건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2.6이니까 316 이렇게 곱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나서 소수점하고 퍼센트랑 뭐 0의 개수 고려해서 숫자가 나오게 될 건데 반올림 하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 자리가 여기 계산 결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뒷 두 자리를 계산할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6일은 6이고 6이 10이니까 26으로 끝난다라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을 하다 보면 자, 2일은 2가 어디 붙냐면 여기 붙거든요. 그러면 뭘로 끝나죠? 46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두 자리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뒤에서 두 자리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뒤에서 두 자리인 21, 여기 뒤에서 두 자리인 26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1번 케이스는 뭐였죠? 맨 마지막 자리, 뒤에서 첫 자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맨 뒷자리만 계산한 거랑 같이 뒤에서 두 자리를 계산하실 때는 두 자리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1 곱하기 2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일은 6, 6이 10인데 126이 아니고 2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필요로 한 건 뒤에서 두 자리니까. 여기도 2일은 2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6이죠.
자, 여기서 제가 왜 뒷자리를 앞과 뒤가 둘 다 다를 때 왜 D를 풀라고 한지를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앞자리가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6일은 6, 6이 12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앞자리가 5, 4, 6으로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뒷자리는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끊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 자체도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선택인데, 저는 뒤에서 세 자리까지 달라도 뒷자리를 풀거든요. 뒤에서 세 자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시 여기도 세 자리예요. 그러면 721 곱하기 326인데, 이게 계산의 속도에 따라 안 하는 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좀 한 이후에 세 자리 곱셈의 시간을 한번 재보시고, 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냥 뒤에서 세 자리까지도 뭐 풀만한데? 라고 싶으시면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계산이 그래도 중상 이상 괜찮은 편이면 뒤에서 세 자리까지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 보통 수준이다 그러면 두 자리까지만 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일은 6이죠. 6이 10이니까 1 올라갔어요. 6, 7, 40이니까 이게 3만 딱 해주면 되는, 다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난 뒤에서 세 자리 풀 거니까. 2일은 2, 2는 4니까 이렇게 되고요. 3일은 3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계산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6, 4, 0. 0, 4, 6으로 끝난다. 그럼 만약에 이거는 언제 이렇게 푸냐. 이 선택지가 이 옆이 8, 8, 6이 아니고 8, 4, 6인 경우. 뒤에서 46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앞에 자리까지 해도 되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꼭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세 자리 계산 한번 하고 한 문제 맞추겠다.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뒤에가 46, 46, 46으로 지금 요 세 개가 겹치거든요. 요 세 개가 겹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냥 뒤에서 세 자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뒤에서 세 자리를 해서 쟤를 풀겠다. 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세 자리 못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지금 그러면 앞자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앞자리, 그죠? 선택지가 뒤는 지금 같은 애가 있는데 앞자리가 다 다릅니다. 11, 16, 21, 27, 31.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어림산으로 러프하게 푼다는 건데, 일단은 당장 제가 큰 틀에서 나중에 앞자리 정리하는 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여기서 앞자리를 두 개를 끊는 건데요. 이렇게 끊을 건데, 자, 6721 000 곱하기 32.6을 하실 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끊는 거죠. 첫 번째는 67 곱하기 32를 하는 거죠. 그냥 앞자리만 딱 끊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올려주는 거예요. 68 곱하기 33.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내림 처리를 하거나 둘 다 올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은 오차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을 내려주면 한쪽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한쪽을 이쪽으로 올려줄 거면 여기를 내려주셔야 오차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앞자리 계산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67 곱하기 3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자리 계산을 제가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는 다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케이스는, 일단은 지금 뒤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뒤하고 앞을 동시에 보면 046으로 끝나는 애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이 앞자리가 막혔고 3번, 4번이 앞자리가 막혔으니까 요거를 잘못 보면은 이거는 풀지 말아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1하고 6을 곱하면 6으로 끝나야 되니까 맨 마지막 자리가 6으로 안 끝나는 애를 제거를 하고 나면 2번, 3번, 5번 3개 남습니다. 그럼 2, 3, 5번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앞이 열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앞자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케이스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니까 이런 경우는 풀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택지 자릿수 보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